서버 트러블 슈팅, 이 서버 엔지니어 커리큘럼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만큼 요거를 먼저 들으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다면 요거를 하는 게 조금 버거우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커리큘럼에 앞에 있는 걸 모두 다 들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되는 거라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이 커리큘럼을 수강해도 되는 상황인지,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핵심 정리는 스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 핵심 정리까지는 최대한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리눅스 기초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두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왔을 때는 이 수업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원래 어떻게 도는지를 모르고 리눅스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룰 줄 모르는데 트러블 슈팅으로 넘어와봤자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강하시기 전에 고민이 되시면은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러블 슈팅 내용은요, 이렇게 4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 엔지니어 입장에서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리눅스의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도 좀 길게 다뤄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트러블 슈팅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 어디서 알려주는 내용 진짜 보기 힘드실 거예요. 네, 정말 힘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단순히 리눅스에 대한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어려워요. 물론 리눅스에 특화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세상 어느 곳에 있어서도 다 문제 해결이라는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죠. 뭔가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수사 과정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결국에는 그런 맥락들, 그렇죠? 우리가 겉에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1차원적인 어떤 결과를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왜라는 질문들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루트커즈라고 하죠. 핵심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런 전반적인 원리는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세상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너무 또 추상적으로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뭐 논리 수업도 아니고 리눅스 수업이기 때문에 리눅스에 조금 더 특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문제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핵심적인 사고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세워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들을 틀을 만들고 나면은 제가 장담을 드리지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문제 해결을 접근하실 때 어떤 수순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눅스 이상으로 다른 문제 해결을 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패키지 문제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죠. 파일 문제들, 메모리 문제들, 그리고 또 네트워크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다 각각 핵심적으로 리눅스에서 알아야 되는 구조들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요약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개념들을 공부하시려면 안 돼요. 여긴 정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요, 오히려 이 내용들을 쭉 들었을 때 좀 빠르거든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쫙 요약되어 있는 걸 쭉 들었을 때 그게 탁탁탁탁탁 들어와야 돼. 검증하는 거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 이제 빈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채우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채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 들어있기는 해요. 굉장히 좀 빠르고 압축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하기에는 좀 엄청 힘들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파일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진단이라든지 분석, 검증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다양한 문제 해결 케이스들을 조금 예시를 들면서 이 문제를 내가 실제로 만났으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어디서 멘탈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 많이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서버 트러블 슈팅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I/O 문제 해결 케이스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거는 아이노드 풀 문제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노드가 꽉 찼다라고 하는 그 문제 상황을 재현해 보면서 갈 건데, 사실 이제 요거를 원인을 모른다라는 전제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문제 해결한 과정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다수의 파일을 생성하면서 한번 요 현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파이 테스트라는 거를요, 여기 밑에 보이는 발표자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잘 복사하셔가지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열어서 생성을 하면 되겠고요. 파일을 이제 200만 개 정도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컴파일해서 만들 건데, 요 파일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현재 폴더에다가 그대로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DR에서 테스트 파일즈 해놓고 테스트 파일즈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GCC로 컴파일을 할 건데, 요 바이너리 명칭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컴파일 해볼 겁니다. 일단은 폴더 상에는 파일이 이 바이너리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파일이 200만 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마 이제 중간에 페일이 좀 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쭉 실행을 해볼 거고요. 쭉 실행을 하고, 네, 결과가 나오면 이제 페일이 되고 멈추는데 그 상단에 이제 만들어진 파일들은 이제 유지가 돼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생성 중이고요. 조금 오래 걸리죠. 파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따 이제 결과에서 LS를 했을 때도 이 LS 결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조금 기다려 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페일까지 났고요. 이제 LS를 하면은 이 결과가 이제 너무 많아요. 이제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LS 했을 때 그 결과를 쭉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조금 해봤고요. 이 상황에서 뭐 새로운 파일을 내가 생성을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공간이 없다라는 에러가 뜨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런 에러가 떴을 때 이걸 구글링 해보시거나 하면은 디스크 용량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는 많이 보는 에러 메시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일이 생성이 안 되네? 근데 그 에러 메시지가 공간이 없다라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디스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윈도우로 따지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공간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65%를 쓰고 있고 사용 가능한 공간이 6기가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대요. 이러니까 이제 하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결국에 아이노드를 생성할 수 있는 한계치가 사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돼서 이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생성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df에서 -i 옵션을 넣어서 본다면요. i노드를 중심적으로 보면서 i노드를 기준으로 100%를 찬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문제의 어떤 에러 메시지만 가지고 본다면 그냥 디스크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디스크 공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i노드라는 그 단위로 파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i노드, 쓸 수 있는 i노드가 없다면 더 이상 파일을 다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비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같은 에러 메시지를 뿜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 결과와 현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이 곧 원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1차원적인 문제들은 정말 금방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 상황들이 이 문제의 그 현상과 결과만으로는 바로 진입을 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경우들은 결국에 이 문제 현상들을 현상이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전체 과정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이 1차원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베일에 쌓인 내부적인 원인이 핵심, 루트 커즈라고 얘기하죠. 핵심 원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케이스들을 다루죠. 케이스들을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런 사례들을 물론 통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하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그 뼈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지가 않으면 아무리 노하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멘탈이 나가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냥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반복을 하게 돼요. 나중에 멘탈이 아예 나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물론 정말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파헤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얻어 걸려서 되면 물론 다행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왜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면 또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에 또 봉착할 수 있다는 거. 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